자, 한림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림제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은이들은. 자, 한림제유라고 하면 한 사람이 창작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림제유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선비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나가는 선비들의 집단. 그 집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3355 모여가지고 함께 한 장 한 장씩 작품을 만들어서 결합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형태가 그대로 굳어져서 경기체가라는 하나의 갈래를 낳게 되고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볼까요? 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놨지만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풍류, 그 다음에 학문적인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 자부심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낸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8장 8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8장 정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문학성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8장의 문학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고유어를 사용함으로써 문학성이 생겨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유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학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왜? 우리말은 우리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언어다. 언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유어를 쓴 것만으로도 일단 다른 한문으로 창작된 작품보다는 문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8장이 문학성이 있다는 얘기는 전체 8장 중에서 그나마 문학성이 있다는 거지, 이 작품 자체에서 8장 자체가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때 더욱더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뭐냐면요, 8개 장이 뭐 전체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장부터 8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시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시와 부, 그러니까 글쓰기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서적, 어떤 글들을 얼마나 많이 잘 읽었느냐, 그 다음에 명필, 글씨 잘 쓴다, 명주, 술주자 있죠, 멋진 술, 맛있는 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화회, 뭐예요? 화회, 꽃,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누각, 건물이겠죠. 그 다음에 추천, 이게 바로 8번째 장, 마지막 장이죠. 추천사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추천사 뭐예요? 그네 뜨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추천, 그네 타는 놀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8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장, 이렇게 3개의 장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장. 자, 한문이 있는데 골치 아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문은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출제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한글로 이렇게 토를 달아서 주게 돼 있고 원문 자체가 토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대절과 후소절로 나누는데요. 전대절과 후소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의 큰 부분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누고 어디까지 나눠야 되나요? 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후소절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이 전대절, 요 뒷부분이 후소절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구성이 된다. 뭐 그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 들어갑니다. 원춘문 인노시 공로사륙 니정은 디나님 쌍운주필 중기대책 광운경기 양경시부 위시장 경기 어떠하니 있고. 자, 선생님이 읽을 때 어떻습니까? 경쾌하게 읽을 수 있었죠. 경쾌하게 읽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게 3번씩, 그렇지, 삼음보로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노래에 음보 운수율 하면, 운율 음수율 하면 결국은 삼음보와 사음보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삼음보, 사음보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음보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근데 삼음보는 주로 어떤 계층에서 많이 창작한다 그랬습니까? 삼음보는 서민층의 음악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음보는 상류층의 음악에서 많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음보, 상류층은 주로 시조나 가사에 많이 나타나고, 삼음보, 서민층은 주로 그렇죠, 민요나 고려, 소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현대에 와서는 누굽니까? 김소월의 작품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사음보는 현대에 와서 박두진의 작품에 연결이 되고요. 항상 문학은 연결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삼음보나 사음보나 이것이 음보, 운율이기 때문에 또 글자 수를 어느 정도 맞추는
음수율이기 때문에 음악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음보를 쓰든 사음보를 쓰든지 간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성이 있다, 운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사음보와 삼음보가 어떤 것이 더욱더 경쾌하냐, 더욱더 리드미컬하냐, 삼음보라고 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연결되면서 삼음보가 아무래도 노래로 만약 부른다면 좀 더 경쾌한. 그래서 민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쾌하게 부르겠고, 시조 같은 경우에는 시조 창 들어봤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사음보보다는 삼음보가 좀 더 경쾌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녀석이 삼음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쾌하게 읽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음보를 채택한 것은 경쾌하며 또 그들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자부심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린 뭐 잘해 우린 뭐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부심을 드러내기 좋게 삼음보의 형태 경쾌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추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원슌문 인노시 공룡사료 무슨 뜻이냐 어려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원슌 하면 뭐야? 원슌 사람 이름이고 그 다음에 문 글을 잘 지었다. 인노 사람 이름이고 시를 잘 지었다. 공노 사람 이름이고 사륙 변여문이라는 글을 잘 지었다. 즉 누가 무엇을 잘 했느냐, 특히 장기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누가 누군지 무슨 글의 형태인지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쓸데없이 유사한 한문구를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고 어떤 내용의 한문구냐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시장 경기 어떠한 있고, 자,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시험장을 얘기합니다. 시험장.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는 시험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장의 모습이 어떠냐? 즉 한림 제위에 속하는 무리들이 시험장에서 멋진 자신의 솜씨를 과시하는 모습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소절로 들어가 보면, 자, 뭐라 그랬어요? 금학사 옥션문색, 금학사 옥션문색. 금학사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요.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 금의라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학사라는 것은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벼슬이냐면 그 과거 시험을 관장하는 벼슬이에요. 그렇다면 과거 시험이라는 건 학문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걸 테니까 당연히 학문적인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이 벼슬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알겠죠? 금의라는 학사의 옥슌문생, 이건 무슨 뜻이냐? 옥의 순처럼 마구 돋아나는 문생, 문하생이라는 뜻입니다. 문하생. 문하생 뭔지 알죠? 배우는 사람 밑에서 제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금의라는 학사의 제자들, 옥의 순처럼 마구 돋아나고 있는데 위 날조차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날조차 나를 포함해서 몇 분이 있고 몇 분입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의문 형태가 두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시험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의문 형태 나타나고 몇 분입니까? 의문 형태 나타나죠.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어떠하냐 질문을 하고 어떻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거 아니죠. 몇 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한 10쯤 되는 것 같은데요.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멋지지. 요거. 그 다음에 몇 분일까요? 무지하게 많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의문의 형태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의문의 형태를 통해서 자부심을 드러낸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앞부분에 그냥 유사한 한문구를 나열함으로써 문학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이 있고 몇 분이 있고 이런 의문의 형태를 통해서 자부심을 드러냈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학문, 특히 장기, 특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연이다,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 별 차이 없습니다. 장안서, 장로자, 한예문집, 니주집, 난대집, 백라천집, 무시상서, 주역, 춘추대, 주제래기, 위주저처, 내외옥, 경기 어떠하니 있고. 자,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런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경기체가라는 장르상의 갈래상의 이름을 낳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장안서, 장로자, 한유문집 모두 다 뭡니까? 책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중요한 책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두집, 난대집, 백락천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여기 큰 구절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전대절. 얘기하고 있는 거 뻔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단순한 한문구를 나열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책 많이 읽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위 주조처 내 외옥경이란 건 뭐냐면 주까지도 내리 외우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글이 있을 때 그 글을 외우는 건 고사하고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 당시에 한림 제휴에 속하던 선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석 달려있는 것까지 달달달달 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기도 합니다. 들이외움으로써 글을 쓰기도 쉬워지고 문장력도 늘어나고 머릿속에 그것을 모두 저장함으로써 완벽한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외웠다기보다는 그 뜻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외웠기 때문에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태평강기 400여 권, 태평강기 400여 권. 여긴 마찬가지. 후 소절에서는 사문보를 완벽하게 지켜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문보를 취하고 있다. 태평강기 400여 권은 책 이름이겠죠. 태평강기 400여 권의 책을 위 연남 경기 어떠하니 고 영남 무슨 말이에요? 열람한다. 열람실 들어봤죠? 그 책을 읽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외우는 그 모습이 어때요? 그 책을 돌려보는 그 모습이 어때요? 멋지지요. 자부심. 의문의 형태를 통해서 자부심. 똑같은 형태예요. 자, 학문, 독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별거 없습니다. 자,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8장이 되겠습니다. 당당당당 추자 조염남기 홍실로 홍구리 매요이다. 여고시라 미로시라 등소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당당당 요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당추자 당나라 추나무 그러니까 요 당나라에 있는 요 나무의 첫 글자 당자를 앞으로 빼서 3번 반복시켰죠. 왜? 그렇지. 음악성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야. 리드미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조협남기 주협나무죠. 그렇죠. 주협나무. 무슨 나무인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좌우당간의 나무 2개 나무.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무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한문입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나무의 우리말이죠. 고유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고유어 사용 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구절 들어갑니다. 홍실로 홍구리 매요이다.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맵니다. 그랬어요. 그리 요거 뭐라고요? 그네. 자, 그네를 맵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도 마찬가지. 실로 그리 매요이다 전부 다 고유어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1장과 2장을 보면 전대절에는 무조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한문구들을 나열했는데 우리말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나무에다가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 붉은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붉은 실과 붉은 그네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은 뭐예요? 그렇지. 정열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색깔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혀고시라 미로시라 정선이야. 혀고시라 미로시라. 당겨라 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겨라 밀어라. 혀고시라 당겨. 그렇지. 미로시라 밀어 이런 얘기인데요. 뭘 당기고 밀어요? 그네를 당기고 미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네를 당기고 밀 때는요. 우리가 동네 놀이터에서는 그네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동생 조카 태우고 뒤에서 밀고 다시 씻고 오면 다시 밀고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근데 당기는 건 일반적으로 한 번 당기고 계속 밀어줘야 돼. 그렇지. 근데 여기는 당기고 밀어. 그럼 밀은 곰탱입니까? 쫙 밀었다가 쫙 당겼다가 계속 이렇게 태워주는 그네는 없다. 밀은 곰탱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냐? 둘이 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네를 이렇게 매놓고 앞에 한 사람 이렇게 또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마주보고 그네를 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놀이터에서 이거 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놀이터 그네는 작기 때문에 옛날에 그네 단오날 타는 거 춘향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길고 컸죠. 거기에는 앞뒤로 마주 보면서 그네를 한 사람 윙 밀면 한 사람 가고 또 밀하고 가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등소녀나 그랬어요. 누군가 함께 타는데 얘가 이제 한림제휴 선비라면 이 녀석이 누가 되는 거야? 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어린 남자아이들하고 그네를 탔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동성연애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련 곰투가리 같은 소리죠. 무슨 동성연애입니까? 그렇다면 이 소년을 남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작품 뒤에서
배우게 될 작품. 규원가 같은 경우에 소년행락 생각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규원가의 시적 화자는 그러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성을 가리지 않은 어린 아이 정도, 어린 젊은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 일반적으로 한림제도는 남자였을 테니까 뭐 당연히 모두 다 남자였겠죠. 계집종이나 아니면 주로 옛날 풍류 즐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놀러 가면 누굴 데려가? 기생들 데려가거든. 물론 서민들은 할 수 없는 짓거리고요. 그렇죠? 대표적이죠, 한편으론. 그 기생들을 데리고 가서 마주보고서 그네를 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 내가 논데 위 내가 논데 남갈세라 그랬어요. 리을세라 붙었지요. 뭐뭐 할까 걱정이다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남들이 갈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어떤 미련 검토 같은 해석자들이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우리가 그네 타러 가는데 먼저 가서 사람들 그네 타면 안 되니까 두렵다. 그러면 공부하던 선배들 야 그네 타자 기생들하고, 야 누가 갈지 몰라 옆에 있는 옆에 대학 다니는 애들이 먼저 가면 어떡하냐, 야 연락아 뛰어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긴 뭐예요? 그냥 그네를 앞에서 이 여러 개를 매놓고 여러 개를 매놔, 이 가지 저 가지에다. 그런데 누가 많이 가나 이런 거 경쟁하는 놀이의 모습이 아닐까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뭐 선생님은 항상 객관적 합리적인 해석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말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을 정확하게 문제로 낼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나타난 것은 그네를 타는 즐기는 모습이다라는 것 정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대절 부분에 나타난 것은 뭐예요? 그네 타기 놀이였습니다. 후소절로 들어가 볼까요? 사곡점점 장수끼래. 뭐야? 섬섬옥수 들어봤죠? 그렇죠? 그 옥과 같이 예쁜 두 손길, 옥과 같이 예쁜 두 손길에 위 슈슈동이 그 손을 맞잡고 노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나왔어요? 어떠하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어떻게 뭘 어때? 멋지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멋지지 않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당추자나무에다가 쥐염나무에다가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메고 마주보면서 밀었다 당겼다 그네를 타면서 우리 경쟁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손잡고 노는 이 모습 멋지지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풍류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